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초보 실습 두 번째 시간으로 원형 커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실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을 살짝 해주셔야 돼요. 초보 실습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옵션하고 템플릿 설정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초보 실습용 도면 이런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토캐드 글꼴부터 시작해서 여기 실습용 도면까지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캐드 같은 경우에 그리셨으면은 이렇게 실습 결과물 폴더 하나 만드셔 가지고요. 이 속에다가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초보 실습용 도면 있죠. 이 도면이 오픈할 때 혹시 글꼴이 깨진다거나 하게 되면 오토캐드 글꼴 추가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글꼴들을 여기 설명대로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토캐드를 실행해 주시고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아마 앞에서 환경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끄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시작하기에서 템플릿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실행할 때 어떤 거를 쓰느냐 하면 오토캐드 iso.dwt 있죠? 이거 클릭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나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바로 나 그냥 시작하게 누르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예, 맞아요. 오토캐드를 설치하게 되면 저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기본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기 시작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이게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이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커피나무 설계실 템플릿을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템플릿에 커피나무 설계실이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커피나무 설계실을 한 번만 실행시키시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얘도 한 번만 열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뜰까요? 다시 시작 들어가서 또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기 시작 누르게 되면 또 이렇게 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템플릿이에요. 파일 오픈할 때 환경을 맞춰놓고 그냥 그대로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창들 다 일단 다 닫겠습니다. 다 닫아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시작 클릭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 커피나무 설계실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리기 시작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세요. 치수 종류별로 다 나오고 선 종류별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트너트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순서대로 쭉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다듬질 기호 밑에는 도면 용지도 다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해야 되잖아요. C에 보게 되면 초보 실습용 도면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시작 부분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오픈하실 때 폰트가 없어서 계속 뭐 이상하게 뜨는 게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오토캐드 글꼴 추가 부분 있죠. 이것도 블로그에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초보 실습용 도면을 열었고요. 오늘은 A01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A01 작업해야 되니까 요거를 카피, 컨트롤 C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템플릿 쪽으로 가서 요 한쪽 구석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해 볼까요? 여기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저장,
어디에 저장할 건가? CAD 실습 결과물 쪽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뭘로 줄까요? A01인데요. 대문자로 쓰는 게 좋겠죠? 설계에서는 다 대문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A01 이렇게 대문자 주시고, 두 번째 2 이렇게 줄까요? 그리고 환경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오토캐드가 2010 버전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환경 설정이 안 돼 있으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런 옵션 환경 설정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 클릭. 파일 이름이 바뀌었죠? A01-2로 바뀌었습니다. 도면을 한번 볼까요? 도면을 보니까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큰 원이 있고 가운데 원, 그리고 네 군데의 구멍이 있죠? 아마 네 군데의 구멍은 어디에 끼어지든가 아니면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든가 그런 용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사실 이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원본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선택을 하고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원본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이런 센터 라인도 없어요. 선택해서 제가 지우고 있죠? 요거. 자, 이런 센터 라인도 없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T8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서스 304 이면서 그리고 T는 8 그리고 콤마 수량은 2E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이럴 때 쓰는 게 스케일이죠. SC 스케일 스페이스바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바 하나 잡으시고 2.5배 정도 키워볼까요? 어떤가요? 선택을 하고 무브 시켜볼까요? 무브 이렇게 해서 살짝 위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원래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테두리 있고 살펴보시면 치수도 하나도 없어요. 원래 게. 그리고 서스 304라는 것은 스테인리스 304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께가 8T라는 거죠. 그리고 수량은 2개다 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제 한번 이걸 그려볼까요? 이거는 아래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옆에다 그려봐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센터 라인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라인을 하나 주시고 대략 비슷한 위치에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F8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십자가를 그렸죠? 이제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단축키 쓰셔도 되고 아이콘을 쓰셔도 되고. 자, 원이니까 C를 입력하시고 센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인식이 안 되죠. 혹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스냅 설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스냅 부분이 다 꺼져 있죠. 이건 아마 제가 이 앞에 다른 작업을 할 때 리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끝점, 중간점, 중심, 그 다음에 4분점, 교차점, 연장선, 그리고 직교, 접점 이 정도까지 켜주시면 돼요.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그 다음에 연장선, 접점, 그 위에 직교가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는 원에 대한 중심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교차점이 잡히죠, 자동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치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면이니까 치수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의 파이니까요, 파이를 한번 잡아 볼게요. 통합치수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 잡아 보니까는 어때요? 바깥쪽은 110파이고 그죠? 스페이스바 한 번 더 주고 안에 거는 얼마죠? 43.2. 그리고 이 4개는 다 크기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했더니 9파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치수 측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죠. 살짝 좀 키워볼까요? 왼쪽에 이런 그 파일이 있으니까 공간이 좀 좁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110이네요. 그죠? 원이니까 서클 입력하시고 C 입력하시고 교차점 잡고 110이죠. 그럴 경우에는 D를 입력하시면 돼요. D가 지름이거든요. D 엔터. 그 다음에 110 110이죠. 엔터. 됐죠? 자, 안에 거는 원이 43.2네요. 또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누르시고 여기 교차점 잡으셔야 되겠죠. 원에 대한 중심이니까. 만약에 안 잡히시면 여기에서 교차점을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찍으시고 또 D를 누르셔야 되죠. D 엔터.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돼요. 얼마죠? 여기 보시면 43.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3.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파이 9가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원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선형 치수를 선택하시고 찍고 위에다가 놔볼까요? 거리가 43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원들은 동일한 선상에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원 그리기 C 단축해 주시고 쭉 당겨서 센터까지 가보니까 어때요? 이 녀석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죠? 볼까요? 이렇게 구멍이라든가 어떤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센터를 지나가는 선을 PCD 선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빨간색이 PCD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여기까지가 43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43이겠죠? 반대도 위도 43, 아래도 43.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처럼 원을 그려버리면 아주 간단하겠죠. 뭐 그냥 이걸로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43 그려서 밀어시키고 회전시켜도 되겠죠? 어떤 게 제일 쉬울까? 설계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원이 제일 쉽겠죠? 그러니까 원 그리기 C 스페이스바 잡으시고 이렇게 얼마요? 43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요거 그린 게 빨간 부분 PCD 부분이에요. 됐죠? 자, ESC 눌러서 선택을 취소하고 파이 9를 그려야 되겠죠? 파이 9 만나는 부분에 자, 원 그리기 C 스페이스바 여기 만나는 부분 누르고 얼마를 줘야 되죠? D 엔터. D가 지름이라고 그랬죠? 9 엔터. 그죠? 또 스페이스바 하고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 4분점 클릭하시고 또 스페이스바. 이게 뭐지? 왜 안 하지? D 같은 거 왜 안 하지? 원은 한번 해놓게 되면 그 값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릴 곳을 지정한 다음에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려져요. 또 스페이스바 지금 누른 것은 원을 그리겠다는 뜻이죠. 이제 4분점 찍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이렇게 그렸더니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부파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선하고 가운데 십자가 선은 참조선이죠? 참조선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버렸고 그랬더니 벌써 도면 다 그렸네. 그렇죠? 이 서스 304 T8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그리면 되겠는데 이거 벌써 끝났나? 근데 우리가 그린 도면 보면 센터 라인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센터 라인 그릴 때는요 아주 쉬워요. 여기 위에 주석을 클릭하시고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중심 표식이라고 되어 있죠? 센터 라인입니다. 이게 중심 표식 클릭 됐죠? 이제는 원하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작은 것들 원하시면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가운데도 전체도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죠? 그럼 ESC 누르고 이번에는 여기를 볼까요? T8로 되어 있네요. 그죠? T8이라는 것은 두께가 8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레이저 가공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런 치수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두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글자만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게 레이저로 가공이 돼서 T도 8이고요. 두께도 8이고 수량이 2개가 돼서 딱 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요. 레이저집에 이걸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런 치수들 다 지워버려요.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무슨 뭐
파이가 110이라든가 43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쪽에선 의미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걸 처리하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면을 그리는 거니까 두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라인 입력해서 선을 한번 뽑아 볼게요. 여기 4분점이라고 그러죠. 여기 만나는 점. 지금 F8번이 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시죠? 왜 F8을 F8번이라고 하는지. 저도 이게 참 애매한데요. 현장에서는 F8번이라고 그래요. F8 이렇게 안 해요. F5는 F5라고 하는데 F8번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F8이나 F8번이나 같은 뜻입니다. F8번 누르고 쭉 당겨서 적당한 곳에 놓습니다. ESC는 취소죠.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죠.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오토캐드는 ESC하고 스페이스바가 진짜 헷갈리게 못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구분도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ESC고 아무 때나 스페이스바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4분점 클릭 쭉 당겨 볼까요? 당기게 되면 아까하고 비슷한 곳에 놓고요. 이렇게 놨어요. ESC 여기에 지금 8T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또 라인 그려야 되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명령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자 클릭하고 쭉 당겨주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놓고 ESC 옵셋을 해야 되겠죠? 옵셋 5 엔터 얼마 가야 되죠? 8 엔터 8mm 가야 되잖아요. 왜냐 여기 8T라고 그랬잖아요. 두께가 8T니까 찍고 이쪽 방향으로 클릭 또 ESC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다듬어야 되겠죠. 트림 TR 스페이스바 하고 쭉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끝났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점선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귀찮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사실 뭐 없긴 해요. 이거 그냥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알지 이것도 뭐 그려줘야 되나? 요즘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얄짤 없었어요. 어디서 이런 걸 안 그려? 종이에다 그릴 때도요. 이런 거 다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이 굉장히 복잡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그려요. 안 그리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려볼까요?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끝에 잡고 나가서 센터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센터 라인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 폭이 있죠? 이 폭이 있으니까 옵셋을 시키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리밍을 시켜서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 선들 먼저 없애버리고 그럼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럼 선을 갖다가 좀 보세요. 이 점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점선을 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쓰는 점선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MA 매칭해서 얘를 찍고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이 녀석들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CEO 카피 주시고 선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센터 부분에 잡고 내려와서 센터 부분에 찍고 또 이렇게 찍고 그랬더니 다 정리가 됐네요 벌써 그죠? 근데 이 센터 라인 지우시면 안 돼요. 일단 살려놓고요. 언제 지우셔야 되느냐? 나중에 지워주시면 돼요. 자, 넓은 부분도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인 주시고 이렇게 길게 그냥 쭉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뽑아주세요. 다음 CO 카피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선을 쭉쭉 뽑고 어차피 두께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이쪽에서 복사해서 넣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넓은 동그라미요. 그렇게 그렸다고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긴 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 옵셋 2mm나 3mm 정도 2mm 줘볼까요? 2mm 이런 식으로 2mm 또 여기도 옵셋 2mm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트림 시켜서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트림 해서 이 부분들 이렇게 지우세요. 물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선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이메일씩 준 거 있죠? 요거 지워버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센터라인을 똑같이 여기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 센터라인도 회사마다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쓸 수도 있고 이쪽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거 쓸까요? 뭐 매칭 시키면 되니까 매칭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센터라인 가져갈까요? 자, 와서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거 찍으세요. 이렇게 이것도 찍어주시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얘들 다 센터라인이잖아요. 그죠? 이것들 이렇게. 사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좀 복잡할 때는 선택해서 한 번에 쭉 빼가지고 한 번에 밑으로 쭉 빼고 한 번은 저쪽으로 쭉 빼고 해서 바꿔서 집어넣는 방법을 쓰셔도 돼요. 사실 현업에서는 이런 거 안 그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 그려놓으신 거 보니까 장난치십니까? 이게 어떻게 점선입니까? 실선이지? 맞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보이시죠? 사실 맞고요. 근데 점선이에요. 왜냐하면 점선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선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특성을 한번 볼게요. 특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히든이라고 되어 있죠? 점선 맞아요. 그런데 선 종류의 축척이 1이죠. 이 축척을 예를 들어서 좀 바꿔볼까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0.2 정도 한번 줘볼까요? 보세요. 점선으로 바뀌었죠. 점선이 아닌 게 아니고 원래 점선인데 이 축척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자, 특성 창 한번 닫아보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요거 바꾼 것처럼 얘들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MA 눌러서 지금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쭉 그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거는 치수가 없는 도면이에요. 그래서 따로 치수 기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A01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겠죠?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A4 사이즈가 이 사이즈거든요. A4 사이즈 이거 가져가 볼까요? 자, 가져와서 살짝 여기 입혀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A4 사이즈에 이쁘게 들어갔네요. 질문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빨간 막대기는 뭔가요? 이건 간격 맞출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카피해서 다음에 어떤 그림을 또 그릴 때 간격을 맞출 때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맞겠죠? 이렇게 이럴 때 쓰라고 설계사들이 해놨는데 사실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대충 맞추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A4라고 써있는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꼭 단순하게 이런 그림 그리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주변 설명 드리잖아요.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셨다가 그리실 때 맞다, 이거 이렇게 쓰라 그랬지?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그란 걸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A02번, A02도 커버인데 네모난 커버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엔 A0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